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졸업한 뒤로 바로 사회로 뛰어들어 일을 하다 보니 30 중후반인 지금 10년차 직장인이 되었네요. 저는 호텔 예식장에서 진행을 맡아 돕고 있는데요. 이런 장면을 매주 보다 보니 저도 모르게 결혼에 대한 환상이 다 깨져버린 것 같아요. 친구들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좋은 곳에서 축복받으며 결혼하고 싶다는데 저는 그게 얼마나 하룻밤을 위한 형식에 불과한지 그 뒤에서 행사 돕는 사람들 마음은 어떤지 알기 때문에 가능한 조촐하게 가족들하고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주말 출근이 기본이라서 일을 시작한 뒤로는 친구나 애인도 없이 일에 모든 걸 쏟았던 것 같아요. 그 덕에 회사에서 이른 나이에 자리를 잡아 실장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됐죠. 물론 그 여정이 쉬운 건 아니었어요. 제가 윗분에게 잘하는 성격도 못 되고 그런 태도로 올라간다고 쳐도 말 많은 이 분야에서 얼마나 저를 한심하게 여길까 싶어서 실력 하나로 올라갔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타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 하나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이 제 전부였다고 해도 될 정도로요. 그래서 호텔 예식장을 운영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사람 심리가 평생의 하루인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 비싼 곳을 잡았다는 생각 때문에 사소한 것 하나도 다 빠짐없이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당연한 심리인 건 알지만 유독 과한 시부님이 있기도 했고요. 모든 사람을 본인 아랫사람 부리듯이 하면서요. 저기 일로 와봐요. 신부님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대기실 너무 춥거든요? 얼어 죽으라는 거예요? 결혼식 날 이따위로 사람 춥게 만들어서 감기 걸리면 진단서 제출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켜져 있지 않은데 확인할게요. 그리고 꽃은 제가 돈 쓴 만큼 화려하게 다 해주세요. 그 부분에서 돈 많이 빼먹은 거 다 알아요. 저도 이쪽 관련 전공해서 다 아니까 속일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럴 리가 있나요? 화사하게 채우겠습니다. 저 그날 오전에 와서 둘러보고 갈 거예요. 예식 2시인데 언제쯤 올 예정이세요? 저희가 오후 예식이 한 건 더 있어서 같이 준비할 거라서 오전엔 조금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점은 고려해 주세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준비 중인 시간이다 보니 밤을 새워서라도 준비하는 게 그쪽 일 아니에요? 네, 맞는 말씀인데 출근 시간이 있다 보니까요. 출근 다 챙겨가면서 어떻게 한 번밖에 없는 남의 예식 준비를 어떻게 해? 손님이 미리 보고 싶다고 하면 준비해서 보여줘야죠. 돈만 그렇게 받아먹고. 그럼 신부님 도착 시간을 알려주시면 제가 오고 싶을 때 올 거예요. 그건 내 권리니까. 이런 순간이 오면 꼭 계급이 생긴 기분이 들기까지 했죠. 유독 이번 신부님이 염려되는 게 많더라고요.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둘러보는데 처음엔 이 일로 조금이라도 돈을 돌려받고 싶은 의도인가 싶었는데 점점 만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알게 됐어요. 그냥 이걸 준비하면서 여기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발밑에 두고 싶다는 걸요. 그 신부는 정말 먼지 한 톨에 소파에 살짝 묻은 흠까지 잡아내며 난리를 치는데 아침부터 정말 기가 다 빨리더라고요. 예식은 오후 2시인데 오전 9시부터 와서 둘러보는데 누가 보면 왕비 결혼식이라도 되는 줄 알겠더군요. 그래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말해주지 않으면 저희 직원들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어서 그날은 모든 소통을 제가 하기로 얘기했어요. 신부가 예민하다고 하면 괜히 직원들도 그날 긴장을 잘해서 알던 것도 대답을 잘 못하고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걸 놓치지 않고 물고 늘어져 보상금을 달라고 하거나 억지스러운 요청을 하기 때문에 사소한 말이라도 흘리면 곤란해져요. 그래도 어찌저찌 시간은 흘러서 예식이 진행이 되는데 저 멀리서 직원들이 소근소근 하더라고요. 저 등산복 아저씨 그때 그 아저씨 아니야? 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근데 남의 잔치에 저러고 왜 와? 등산복 입고 결혼식장에 오는 사람은 너 처음 보네. 나는 하도 충격이어서 기억나. 예전에도 저 사람 한 번 왔었어.
근데 뭔 일로 또 저렇게 온 거야, 정말. 예민한 신부 알면 누구냐고 노발대발 할 텐데. 무슨 일들이야? 아, 실장님, 저번에 봤던 그 등산복 아저씨 기억하시죠? 그분이 또 왔더라고요. 아무래도 가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자꾸 모르는 사람 결혼식 와서 밥 먹고 가는 것 같은데 이번이 벌써 두 번째 아니에요? 그래도 저 사람이 누구라도 안단 식으로 말하면 우리 입장이 더 곤란해지잖아. 아무리 차림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만 보고 판단해서 쫓아내고 그럴 수는 없어. 얼마나 모욕적이겠어, 사람들 앞에서. 근데 혹시라도 신부나 가족들이 알면 어떡해요? 일단은 티 내지 말고 조용히 일하자. 그래도 식 시작되고 하면 정신없어서 시간 금방 가. 가끔은 준비한 시간에 비해서 너무 허무하게 끝나서 누굴 위한 식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더군요. 그래도 갑질하는 신부 예식은 1분 1초가 더 빠르게 지나가길 기도하게 됐죠. 다행히 하객들이 식당으로 이동하고 사진을 찍으며 신부가 행복해하고 있는데 신부 어머니가 축의금 받는 곳에 가서 갑자기 역정을 내며 묻더라고요. 그 남자 누구야? 돈 냈어? 우리 하객 쪽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박서방 쪽은 왜 저렇게 질 떨어지는 인간들이 와? 내가 정말 남보기 민망스러워 죽겠네. 여기가 산이냐고. 씩씩거리며 사라지는데 신부가 패백실로 이동하기 전에 신부 어머니가 딸을 붙들며 그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러자 그 예민한 신부가 소리를 지르며 저를 불렀습니다. 올 것이 왔다 싶었죠. 여기 와봐요. 이제 패백실로 이동하시면 돼요. 따뜻하게 해뒀어요. 등산복 입은 외부인이 있었어요? 아, 저희가 그 부분은 관리 영역이 아니라서요. 그럼 허수아비처럼 서 있는 게 당신의 일이야? 아니, 옷차림 때문에 하객이 아니라고 판단하기가 저희 측에선 어려운 부분이에요, 신부님. 저기요, 전 모르세요? 제가 등산복 입고 다니는 아저씨가 올 급이겠냐고요. 내 나이에 여기서 결혼하는 사람 봤어요? 우리 집이나 되니까 이런 데 돈 안 아끼고 호텔에 사는 거라고요. 고객을 파악했으면 하객이 아님 돌려보내야죠. 버젓이 밥까지 먹게 두면 어떡해요, 지금? 안에서 온 사람들이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보고 무리해서 이런 데 산다고 하지. 하객 수준 보면 결혼하는 사람 수준 나온단 말이 있어요. 제가 난처해하고 있자 이 신부의 담당 웨딩 플래너가 와선 신부를 진정시키더라고요. 이 신부의 담당 웨딩 플래너는 특이하게도 남자였는데 저도 이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 본 남자 웨딩 플래너였죠. 이 사람 덕분에 저는 고맙게도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고 감사함을 표했어요. 그러니 그분이 먼저 감사하면 제게 밥이라도 한 끼 사라며 제 번호를 묻더군요. 실은 결혼식 예약하러 신부랑 같이 왔을 때부터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요. 조금은 당황스러운 고백이었지만 저는 흔쾌히 번호를 주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과 한 3번 정도 데이트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제게 한 가지 고백을 할 게 있다고 하더군요. 얘기 시작하기부터 엄청 무게를 잡길래 저는 혹시 애딸린 싱글데디인가 싶은 걱정까지 하였어요. 왜,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요? 뭐 비밀 있어요? 비밀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괜히 긴장되네. 그때 등산복 아저씨 드렸을 때 정인 씨한테 뭐라고 했던 신부 있잖아요. 왜 내가 맡았던 신부요? 네, 그 진상 신부요? 기억나죠? 그 신부가 왜요? 실은 그 진상이 제 친여동생이에요. 네? 유한 씨 여동생이었다고요? 그렇게 알게 된 그 사람의 집안과 가족들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이 사람은 사업을 여러 개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굉장히 여유롭게 자란 자제였고 그렇게 싸가지 없는 동생과 엄마를 둔 사람이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본인은 여동생과 엄마와는 결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수더분한 아버지를 많이 닮아 평생을 살면서도 아버지랑은 잘 맞았지만 여동생과 엄마랑은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다고 하였어요. 심지어 이 사람의 어머니는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도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남자가 무슨
여자들이 하는 일을 하냐며 몇 년 동안은 사람 취급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본인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믿어주셔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적잖이 충격이었지만 저는 이 사람과 약 2년간 연애를 했고 미래까지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까탈스럽고 예민한 예비신랑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걸리긴 했지만 예비 시아버지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죠. 저와 예비신랑 둘 다 웨딩 쪽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저희 결혼은 정말 최고로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 그날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 되었음 했어요. 그렇게 저는 예비신랑이 골라준 웨딩드레스를 입고 예비신랑이 선택해준 헤어와 메이크업을 하기로 하였어요. 그리곤 마지막으로 제가 일하는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는데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도 매번 나는 살면서 평생 이런 곳에서 식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주인공이 제가 되었는데 정말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었어요. 결혼에 대한 깨져버린 환상을 다시 붙여준 고마운 예비신랑 덕에 결혼식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죠. 제가 신부 대기실에서 사진을 찍으며 오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밖에서 웅성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것도 직업병인지 맨날 일할 때마다 조금이라도 큰 소리가 나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하기에 제 결혼식 날에도 귀가 밖을 향해 있어 바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혼주님. 저희가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미리 그 부분을 요청받지 못했고 이미 식당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뒤늦게 확인을 하게 되면 서로 얼굴만 붉힐 것 같아요. 저는 잠깐 나가서 밖을 살폈는데 역시나 저희 직원이 혼주인 제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야. 우리 얼굴 더러워지기 싫으니까 네가 가서 물어보고 정리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일하면서 돈 받는 거 아니야? 너 파악이 안 돼? 내 말이 파악이 안 되냐고? 그럼 그분이 드실 식사값은 제외하고. 야, 내가 그 돈이 아까워서 이런 거 같아? 아닙니다. 지금으로선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 저는 상황 파악이 안 돼 제가 나서야겠다 싶어 시어머니와 저희 직원이 있는 쪽으로 가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현서야, 왜 그래? 식 진행에 무슨 일 생겼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불편한 문제라도 있으세요? 네가 내 며느리가 될 애기도 하지만 그 전에 여기 실무자라서 얘기한다. 너 저번에 내 딸 결혼식에서도 등산복 입은 추레한 남자 들여보냈었지? 내가 똑똑히 기억하니까 바른 대로 말해. 아, 네, 어머니, 그분이요? 네, 오시긴 하셨죠. 오시긴 하셨죠? 근데 그 남자가 또 우리 결혼식에 나타났더라. 너 그 남자랑 대체 무슨 사이길래 내 딸 결혼식도 모자라 우리 아들 결혼식장에도 온 거야. 너 그 남자랑 아는 사이야? 네 하객이냐고. 아니요, 어머니. 저도 모르는 분이신데 왜 하필 오늘. 어머니, 이왕 그분 오신 거 그냥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 주시면 안 되실까요? 저희 직원들이 또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내가 보니까 너랑 모르는 사이가 아닌 것 같아. 분명히 너랑 뭐가 있는 것 같다고. 어떻게 네가 결혼식장에 있을 때마다 저 남자가 나타나? 이래서 수준 안 받는 인간하고 혼사를 치르면 안 되는데 우리 애들 결혼식 날 우리가 그지들한테 밥 나눠줘야 돼? 어딜 격식 없이 저딴 사람들을 들이는 거냐고. 너 빨리 바른 대로 말 안 해?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입을 뗀 순간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얼굴에 손이 날라오더라고요. 얼마나 세게 후려쳤는지 별까지 보이고 짝하는 소리가 홀에 울려 퍼지는데 볼은 얼얼해졌고 저희 친정 부모님도 그 장면을 보곤 가만히 안 계셨는데 그렇게 손을 올리고도 시어머니는 화가 안 풀렸는지 말리는 주변 사람들을 내팽개치고 제게 다가와. 너 당장 가서 그 사람 끌어내. 안 그럼 내가 가만 안 둬. 이 결혼 싹 다 네 책임으로 돌리고 엎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감히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저딴 거렁뱅이를 들이냐고? 분명히 너랑 관련된 사람 맞지?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본인 말대로 그렇게 좋은 날이면 모르는 하객이 와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해도 조용히 넘어가며 밥 한 끼 정도 먹고 가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일로 제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되나 싶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고 하객들과 직원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난리가 났죠. 하지만 저는 이미 시모가 제게 손을 올린 순간 이 결혼은 끝났다. 파혼이다 생각을 했고 더 오기가 생겨 시모 앞에 그 남자를 데려다 세워 저랑 일면식도 없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웨딩드레스를 양손으로 붙들고 무식하게 큰 소리를 치며 그 등산복 남자를 찾았어요. 그러니 그분이 뒷짐까지 지며 호텔 식장을 이리저리 둘러보더군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잠깐 저 좀 뵐 수도 있을까요? 그 남자분을 데리고 가기 전에 자세한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저는 무턱대고 등산복 입은 중년 남자를 예비 신랑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분에겐 너무 죄송했지만 상황이 정리가 되고 천천히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사장님, 갑작스럽게 너무 죄송한데요. 저를 아세요? 혹시 오늘 초대받아서 오신 건가요?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게 예의는 아닌데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 참, 나 때문에 여기가 난리가 났구만. 이런 꼴로 왔다 갔다 하니 댁쪽 시어머니가 날 내쫓으라고 한 모양이네요. 이런 방법이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 아시나요? 나 초대 안 받은 사람은 맞는데 그쪽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맞아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절 아신다니요. 이것 봐 이 미친년. 어디서 거짓말을 해? 이 거지 같은 남자가 널 안다고 하잖아. 니네 둘이 뭔 사이야? 뭔 사이인데 이렇게 하나는 안다고 하고 하나는 모르는 척을 하냔 말이야. 얘 유언아, 네 와이프 될 사람 아주 뒤가 구린 년 같은데 너 어쩔 거야, 응? 아니, 대체 무슨 소리야? 자기, 저분 확실히 몰라? 저는 저를 안다고 하는 등산복 남성분에게 저를 대체 어떻게 아시냐고 했어요. 왜 안다고 거짓말을 하냐고 막 뭐라고 하니? 아니, 내가 호텔 예식장에서 밥 먹는 게 취미인데 이 호텔에서도 아가씨가 일할 때 몇 번 봤었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데 아가씨도 나 알지 않아요? 안 그래도 몇 번 뵌 적이 있었죠. 매번 등산복 입고 오시니까 눈에 띄어서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왜 날 여태까지 안 잡아갔어요? 누가 봐도 이렇게 초라한 차림에 날 내쫓으라고 하는 사람도 저렇게 많은데. 그래도 차림만으로 하객이 아니라고는 판단할 수는 없죠. 제가 뭐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격식은 필요하지만 사실 축하하는 마음도 없이 와서 축의금만 내고 그냥 와서 밥만 먹다 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중요한 거라 생각해서 선생님이 몇 번이고 오셔도 그냥 뒀습니다. 선생님은 늘 당당하게 축하하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랬구만. 그런 진심이 있었구만. 근데 나 그렇게 몰상식한 놈은 아닙니다. 등산복 차림으로 와도 올 때마다 축의금은 다 내고 밥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아가씨 댁에 축의금 냈는데 이거 참 유감스럽게 됐네요. 둘 다 웃기고들 자빠졌네. 너는 웨딩 뒷수발이나 들면서 무슨 사명감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또 당신은 뭘 잘했다고 축의금을 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축의금 낸 거 거짓말이면 당신 아주 내가 경찰 부를 줄 알아.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자고 그럼. 니네 집 쪽 축의금 돈통 열어라. 만약에 없으면 아주 둘 다 쌍으로 고소해버리게. 진짜 왜 그러세요, 어머님. 1절만 하세요.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라도 어머님 안 말려? 예비신랑은 그저 안절부절하며 상황을 쳐다보기만 하고 예비 시부는 창피해 죽겠다며 단단히 화가 나셔서 자리를 뜨셨는데 예비 시모 혼자 신이 나선 빨리 축의금 돈통을 열라고 사대질을 하셨어요.
그 등산복 아저씨는 여전히 뒷짐을 지며 당당한 태도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판사판이다 싶어 제 축의금통을 열자고 했고 그 아저씨 말대로 박병환이라고 써져 있는 봉투를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수백 장의 돈 봉투 속에 그 아저씨가 말한 봉투가 나왔고 그 봉투를 만진 순간 저는 봉투에 돈은 들어가 있구나 싶은 두께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찰나에 그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는데 절 보며 돈이 잘 들어가 있나 확인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일단은 그 안에 돈이 있다는 확신으로 돈 봉투를 열어보았는데 봉투에서 꺼낸 돈을 보곤 모두가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평생 동안 만져보지도 못한 1억이라는 돈이 1,000만 원짜리 수표로 10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보는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져 나자빠졌고 예비시모는 제게서 그 수표를 뺐더니 몇 번이나 숫자를 다시 세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삿대질을 하며 이 아저씨가 겁도 없네. 당신 진짜 사기에 위조지표까지? 경찰서 가고 싶어? 어딜 위조지폐를 넣어놔? 여기 경호원 어딨어? 당장 경호원 불러서 경찰 불러. 그러자 그 등산복 아저씨가 예비시모를 한심하게 보곤 당신이야말로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네요. 그리고 아가씨는 참 좋은 사람인데 왜 이런 집안이랑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오늘 일로 잘 선택을 하세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있는 집안인 것 같은데. 이 아저씨의 말에 예비시모는 니깎게 뭔데 그런 소리를 하냐며 막 어깨를 치는데 갑자기 검은 양복을 입은 2명의 남자가 그 등산복 아저씨를 호위하더니 회장님이라는 말을 하며 괜찮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더니 곧이어 그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예비시모에게 건네는데 알고 보니 그 아저씨는 저희 호텔의 총 CEO인 회장님이었고 호텔이 잘 돌아가는지 위장을 해 암행어사처럼 등산복을 입고 호텔을 여기저기 살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신랑 신부들에게 축의금을 내고 식사를 했다는 게 사실이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분을 보고 조용히 넘어가는 걸 알고 있었대요. 저는 이 모든 게 믿기지가 않았고 손까지 벌벌 떨렸어요. 그리고 우연히 제 결혼식을 알게 돼 그동안의 감사 표현을 축의금으로 낸 거라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액수일 줄은 그 누구도 몰랐었던 거죠. 예비시모 또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회장님에게 못 알아뵈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조아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회장님 또한 화가 나셔선 예비시모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당신네들한테 받은 식장 비용은 나도 더러운 돈이라 생각해 전부 환불해 줄 테니 2번 다시 얼쩡될 생각은 하지도 말라며 후통을 치시곤 버선발로 내쫓았어요. 예비시댁의 친인척부터 지인들까지 전부 다 내쫓기고 개망신을 당했는데 저는 회장님 덕에 그 인간들로부터 체면을 세울 수 있었고 무엇보다 파혼을 하게 돼 너무너무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저는 손을 벌벌 떨며 이 돈은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결혼도 엎어진 마당에 이 돈은 받을 수 없다고 하니 그럼 나중에 할 결혼에 미리 축의금 준다 생각하라며 결혼을 하지 않을 거라면 비혼식으로 쓰라고 하시더군요. 그러고는 유유히 사라지시는데 저는 봉투를 들고 멍하니 서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금도끼, 은도끼 선택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회장님이 주신 그 큰 돈을 잘 저금해 두었고 나중에 정말 필요하게 된다면 의미 있는 곳에 쓰려고 하였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으로 낸 휴가를 다 쓰고 직장에 나가니 승진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평생 받을 복이 이때 다 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파혼을 한 후에 이 바닥에서 이전 예비신랑의 평판은 아주 나쁘게 소문이 나 더 이상 이전 예비신랑을 써주는 업체도 고객도 없어 플래너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쪽 바닥에서 일을 하니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선 이전 예비시모와 예비신랑이 절 찾아와 한참이 지난 사건에 대해 미안하다 사과를 하더군요. 이제 와서 왜 이러세요? 그때 당시엔 사과 한마디도 없더니
당신 아들 밥줄 끊기니까 와서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왔어요? 아니, 당신네들 잘 산다며. 잘 사는데 뭐가 부족해서 왔어요? 돌아가세요. 예, 우리 아들 완전히 페인돼서 지금 이 꼴을 봐라. 지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못하니까 완전히 이 꼴이 됐어. 어디서 취직도 안 되고 이러다 얘 바보 되겠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염치 없는 건 알지만 네가 이번에 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면서 아주 유명해졌더라 너. 그래서 말인데 얘 정을 생각해서라도. 저기요, 못 들었어요? 왜 남의 직장까지 와서 구걸이냐고. 등산복 차림하고 온 사람 무시할 땐 언제고 왜 당신들이 이러고 있냐고. 소름 끼치니까 내 눈앞에 2번 다시 나타났다간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겨우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쫓겨났는데 자기 아들 밥벌이 끝났다는 이야기까지 들먹이니 정말 수준이라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설마 이렇게 염치 없이 찾아올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여전히 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올해가 되자마자 팀장 이상의 권한으로 인사권까지 주어져 면접관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전 시댁이랑 대체 무슨 악연인지 아니면 일부러 노리고 오는 건지 이전 예비신랑이었던 그 사람의 싹퉁바가지 여동생이 또 저희 호텔에 면접을 보러 왔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에게도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똑같이 물었어요. 갑질하는 사람 많아요. 특히 호텔은. 소파에 뭐 하나 묻으면 난리가 나고 허름하게 입고 온 하객이 나타나면 모든 게 내 책임이 되기도 하죠.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저라면 죄송합니다. 대답 못하시는 걸로 알고 넘어갈게요. 그렇게 제 앞에서 어버버하면서 사라지는 그 사람의 여동생을 보니 일뿐만이 아니라 인간 승리를 했단 느낌이 들었어요. 불과 몇 년 사이 제 위치와 상황이 정말 달라져서 꽃길이 열린 기분이었고 이렇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늘 바른 태도와 인성을 갖추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늘 이런 기회가 오시길 바라며 항상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